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남자가 알아야 할 여자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여자가 알아야 할 남자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래도록 결혼 생활한 부부들도 생각보다 서로의 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오래도록 원만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몸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알아야 할 남자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남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알아야 할 남자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 남자 비뇨 생식기는 정력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질병에도 심리적인 위축이 커서 성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올바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남자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40대 중후반 이후에 남성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정액량이 감소하고 발기력이 떨어지고 사정시 쾌감도 덜한 증상과 함께 성욕도 줄어들고 우울증을 동반하는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됩니다. 혹시 중년이 되면서 왠지 초조하고 신경질적이 되었나요? 불안하고 허무하고 우울한 감정도 자주 드나요? 평소 컨디션이 떨어지고 의욕도 사라지며 때로 소진 상태를 느끼지 않나요? 괜히 땀이 뻘뻘 나고 자주 피곤하지만 막상 밤에 자려면 잠이 잘 오지 않나요? 이런 의사들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중년 여성은 일반적으로 갱년기 장애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은 남성들에게도 유사한 증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년 남성이 늘어나다 보니 일본에서는 남성 갱년기 장애를 중요한 사회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갱년기 장애를 사실상 여성의 질병으로만 치부하다 보니 남성 문제가 방치돼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이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자각 때문이죠. 또한 갱년기 장애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우울증 등 신경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2022년 6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갱년기 실태조사에서 남성 갱년기 장애 의심 환자는 40대와 50대가 각각 8.2%와 14.3%에 달했어요. 같은 조사에서 여성은 28.3%와 38.3%였어요. 일본 여자대학 연구진은 최근 3년간 갱년기 장애 증상 탓에 이직한 남성과 여성이 각각 11만 명과 46만 명에 달한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는 이유 없이 초조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스스로 우울증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잦은 소변과 수면 장애를 동반한 동시에 남성 기능이 떨어져요. 단순 갱년기를 넘어서 갱년기 장애 수준이 되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갱년기 장애 의심 환자들이 병원에 안 가는 이유는 이 질병이 남성성이란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여성 질병이란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한 데다가 갱년기 장애는 곧 성생활이 불가능한 남성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남성 갱년기 장애는 흔히 나이 탓을 하기 쉬운 증상이라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쉬운 특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건강 상태에 따라 정액 색깔도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정액 색깔이 평소에 우윳빛이 아닌 갈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정액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혈정액증으로 전립선염, 정낭염, 전립선 낭종 등 염증이 있거나 손상된 부위에서 출혈이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조속히 병원을 찾아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소변 줄기가 약해지면 전립선염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염일 경우에도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지만 전립선 비대증, 요도협착, 신경인성 방광에도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다른 증상 없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야간요, 요지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전립선 비대증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전립선염은 세균 감염에 의한 성병의 원인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립선염은 50대 이하의 젊은 남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비뇨기 질환 중 하나예요. 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 일부에서 성병에 의한 전립선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접촉이 전혀 없는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수험생, 장시간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므로 무조건 세균 감염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고환이 뻐근하고 묵직하면 고환염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성적인 고환 통증은 부고환염, 고환염, 요관결석 등의 증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성적인 고환 통증은 전립선염, 정계정맥류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급성이든 만성이든 고환에 이상을 느낀다면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비만하면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이다? 아닙니다. 비만 정도와 전립선 비대증은 비례하지 않아요. 하지만 비만도가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 인자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만을 관리할 필요는 있어요. 일곱 번째 질문.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에는 발기력이 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 수술 후 발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전립선 수술 시 전립선을 통과하는 발기 관련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은 가능한 한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시행하고 수술적인 요법은 최후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정관 수술하고 나면 사정감과 사정액이 달라진다? 아닙니다. 정관 수술과 사정 기능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수술 후 심리적인 위축으로 사정감의 변화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정관 수술이 성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오랜 기간 증상이 지속된다면 비뇨의학과 진료를 통해서 사정 기능에 대해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 전립선암 수술 후에는 성생활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에는 사정액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발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므로 성생활은 가능합니다. 전립선암으로 전립선 적출술 시행 시 전립선 주변을 지나가는 발기에 관련된 신경이 얼마나 보존되느냐에 따라서 발기능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발기능이 일부 떨어질 경우라도 경구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상당수는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열 번째 질문. 전립선염은 완치된다?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염은 비록 난치성이긴 하지만 꾸준히 잘 관리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 재발도 많기 때문에 장기간의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과 전립선통 증후군 경우에는 증상의 재발이 많지만 장기간 증상 관리를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11번째 질문. 조루는 성 경험이 적거나 자기 위안을 많이 하면 생기기 쉽다? 아닙니다. 보통 첫 경험 시 조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루증의 기준이 안정적인 성상대자와 6개월 이상 관계를 가졌는지를 보는 시간적 조절 개념이므로 성 경험이 적을 때는 조루증을 정의하지 않아요. 보통 삽입 후 3분 이내에 사정하는 것을 조루로 정의하는데 빨리 사정하는 자기 위안이 습관인 경우에는 사정 중추가 빠른 사정에 적응해 조루가 나타날 수 있어요. 12번째 질문. 지루증은 치료할 수 없다? 아닙니다. 조루와 반대로 사정하지 못하는 지루증은 시민성 지루증의 경우 치료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불치는 아니며 감각 역치의 장애로 지루증인 경우에는 감각 회복 훈련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13번째 질문. 귀두에도 때가 낀다?
네, 그렇습니다.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치교라는 분비물과 탈락 상피세포들에 의해서 때가 낄 수 있어요. 포피 내의 병원균 번식으로 오는 귀두포피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귀두와 포피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알아야 할 남자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